일단 설정하는 거야. 꼭다리가 있는 쪽이 지평선 위쪽, 꼭다리 이 아래쪽은 땅 밑이야, 땅 밑에. 지하세계야. 지하세계, 우리는 볼 수 없는 지하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뾰족하죠. 따라서 뾰족한 쪽이 동쪽, 뾰동. 아, 왜 따라해봐, 괜찮아. 다 쓰인다니까. 뾰동. 뭉툭한 쪽이 서쪽이야. 뭉서. 뾰동. 뭉서. 오케이, 뾰동 뭉서. 자, 알고 렛츠고 합시다. 봐봐. 자,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달을 보고 날짜를 알았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달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달 보면 몇 월 며칠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린 달력 봐야 돼, 그지? 시계 보거나, 그지? 핸드폰 보거나, 그지? 우린 몰라. 근데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어. 달력도 없었어. 옛날에 쌤 살았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쌤 조선시대 사람이야. 근데 없었기 때문에 달을 보고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았단 말이야. 달을 보고서. 근데 신기한 건 달을 보고서 지금이 몇 시인지도 알았어. 대박이지. 달이 젖은 떠있네. 진시쯤 됐네. 진시. 들어봤네. 진시, 묘시, 오시. 못 들어봤나요? 들어봤네. 옛날에는 시를 1시, 2시라고 안 그러고 지금 진시야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튼 그 시간까지 아는 법을 현대어로 바꿔서 쌤이 좀 옛날 사람이라 힘들겠지만 현대,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서 현대어로 이제 풀이해 줄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연필이 바로 얘랑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뾰동. 뭉서 보이죠? 커다란 연필이 없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했던 거야. 자, 이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알 겁니다. 태양, 여기는 태양, 햇빛. 우리 시간은 뭘 기준으로 정하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요. 간단합니다. 태양이 자기 머리 꼭대기 있으면 몇 시? 저 12시. 머리 꼭대기가 언제냐? 봐봐. 여기 토끼를 나름 토끼잖아. 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은 하늘을 관측할 수 없고 달을 관측할 수 없잖아. 얘는 지금부터 달을 관측하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달을 관측할 겁니다. 뒤통수 뭐예요? 뒤통수? 원래 뒤통수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뒤통수가 보인다고 생각해야 돼. 자, 이거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에다가 이렇게 쌤처럼 지구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지구에 배치를 딱 시킵니다. 지구에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얘는 지금 항상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냐면 기억해. 남쪽 하늘을 항상 바라봅니다. 들어봤나? 태양이 떠서 동에서 떠서 가운데 있다가 서로 지는데 가운데 딱 왔을 때 뭐 했다고 표현한지 알아요? 꼭대기 올라갔다 이런 거 말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 남중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중. 그래서 남중했을 때 고도를 들어봤어요. 남중고도 막 이런 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완전 가운데 딱 걸렸을 때 남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쌤 전 여중 갈 건 이러면 안 되고 남중했다라는 표현이 남쪽 중앙 하늘에 딱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보는 하늘이 무슨 하늘이다? 남쪽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완전 헷갈려. 봐봐. 동서남북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북쪽 하늘을 바라볼 때는 오른쪽이 무슨 쪽이야? 동쪽이에요. 맞죠?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뒤에가 남쪽이죠. 그죠? 근데 내가 뒤로 돌아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른쪽이 뭔 쪽이야? 서쪽.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왼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해봐서 얘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오른쪽이 뭐라고요? 오른쪽이? 다시 남쪽을 바라보니까 오른쪽이 서쪽. 그죠? 그래서 아까 뭉툭한 쪽이 오른쪽이잖아. 뭉서 기억나? 뭉서. 뾰족한 쪽이 무슨 쪽? 뾰동.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뾰동, 뭉서. 자, 저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암기법들이야. 뾰동, 뭉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이렇게 캐치시킵니다. 첫 번째. 해봐, 다 따라해봐, 이렇게. 눈필가게 하는 거야. 이게 몇 시냐면은, 자, 얘 토끼 머리 위에 해가 있는 거 보여요? 딱 12시. 12시. 달은 공전을 합니다. 달이 여기 있는 날도 있고, 여기 있는 날도 있고, 여기 있는 날도 있고, 여기 막 이런 달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그 달들이 12시에는 여기 달이 있을 때 지평선 위쪽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이 금음달인 날이야. 오늘이 금음달이 뜨는 날이야. 금음달이 뜨는 날에는 달이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낮 12시에는 그래서 달이 지평선 위에 여기에 떠 있다고요. 무슨 쪽 하늘이야? 뭉서. 서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자, 오늘은 금음날입니다. 낮 12시에 달은 어느 쪽 하늘에 떠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낮 12시 하면 여기서 이렇게 딱 찍고서 낮 12시? 금음달 여기인데 어디 떠 있지? 뭉서. 서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낮 12시에는 달이 보여? 안 보입니다. 잘 들어. 보이지 않지만 떠 있는 거야? 안 떠 있는 거야? 떠 있는 거야. 그럼 왜 안 보일까? 햇빛이 너무 강해서.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달빛 따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햇빛이 약간 어스름하게 어두워질 때쯤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 저기 해가 떠 있는데 왜 달도 떠 있어? 경험해 본 적 있죠? 그게 햇빛이 약간 줄어들 때 달빛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달이 분명히 떠 있어요. 달이 분명히 떠 있지만 햇빛이 너무 강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 12시입니다. 이 금음달은 몇 시에 보여야 할까? 지구가 일단 자전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12시부터 자전을 해요. 1시간에 15도씩 자전합니다. 자전해서 신기하게 안타깝게도 금음달은 먼저 지평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금음달은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할게. 언제 보이냐면, 자, 이것도 기준이야. 요거 딱 해놓고, 이건 언제일까? 서쪽 하늘로 태양이 지고 있는 시간, 저녁 6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찍으면요, 자기 발밑에 햇빛이 있으니까 밤 12시를 의미해요. 밤 12시에 아직 금음달은 지평선 밑에 있습니다. 언제 뜬다? 이렇게 돌려서 45도쯤 돌아서 45도면 3시죠. 새벽 3시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게 금음달의 특징이에요. 보이나요? 새벽 3시. 이게 45도 각도니까 1시간에 15도니까 딱 3시간 걸립니다. 3시간이죠. 자, 밤 12시로부터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금음달이 떠오른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금방 지네요. 야, 일어나. 다시 떠. 조금이었어요. 열쇠. 다시 해볼게요. 밤 12시에 자전을 3시간 정도 더 했더니 이렇게 동쪽 하늘에서 금음달이 떠오르게 되고요. 자, 그는 새벽 3시부터 금음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금음날이야. 그럼 낮에 6시부터 밤새도록 잘 안 보이다가 새벽 3시에 드디어 금음달이 찍 뜨는 거예요.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뜹니다. 그랬다가 낮에, 이게 몇 시야? 얘는 또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고 있는 시간이니까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에 해가 뜨면 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뭐 이런 원리야. 자, 어렵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반달. 반달 중에 우리 오른쪽 반달 이름이 뭐야? 이거. 이 녀석은 상현달. 상현달. 상현달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상현. 여기에 달이 있을 때
상현달이다라고 말을 해요. 상현달. 상현달은 몇 시에 뜰까요? 또 몇 시간 동안 관찰이 가능할까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암기량이 많아지겠죠. 연필 돌리기법이라는 이 방법으로 모든 달의 위치만 알고 있다면은 내가 그게 몇 시에 뜨고 몇 시간 동안 관측되고 어느 쪽 하늘에서 뜨는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야.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연습하면 됩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12시 딱 찍어. 12시. 낮 12시. 그러면 동쪽 하늘에 딱 상현달 걸려있는 거 보여요? 낮 12시에 동쪽 하늘에 딱 상현달 걸려있는 겁니다. 이제 막 뜰려 그러는 거야. 아하! 얘는 낮 12시에 떠요. 왜? 지구가 관식의 방향으로 자전할 거니까 지평선 위로 빼끔 올라오죠. 보이나요? 낮 12시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생소하죠? 지금 우산에서 막 뭐가 떠오르고 그죠? 이게 지평선이다. 지평선. 이게 이거야. 지평선의 모습이야. 이 지평선 모습이야. 지평선 위쪽이 뾰족하게 뭔가 튀어나온 쪽이 지평선 위쪽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래쪽은 지평선 아래쪽이라 안 보입니다. 자, 낮 12시를 딱 찍어놓고 동쪽 하늘에서 지금 상현달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뜨냐? 그러면 낮 12시에 뜹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하지만 뜨자마자 보여 안 보여요?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럼 언제 보일까요? 언제 관찰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해가 져야 관찰 가능하겠죠. 해가 지는 시간은 이 시간 몇 시? 오후 6시, 저녁 6시에 해가 서쪽 하늘로 지면 드디어 관찰돼요. 그래서 저녁 6시에 상현달은 어느 쪽 하늘에 있습니까? 딱 정남쪽에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관찰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관찰이 가능할까? 이렇게 사전을 해서 아직 지평선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죠? 하다가 밤 12시가 되면 서쪽 하늘로 쇽 사라집니다. 보이나요? 밤 12시에 서쪽 하늘로 쇽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밤 12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밤 12시에 지게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찰 가능하지? 해가 진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관찰 가능하죠. 관찰 가능 시간은 6시간 동안 관찰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창의력 시험 문제가 나오든 무슨 올림피아드 문제가 나오든 항상 연필 돌리기법으로 몇 시간 관찰 가능하고 어느 쪽 하늘인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달마다 상현달은 이때 관찰 이걸 다 외워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지만 지금 좀 어렵지만 꼭 이거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름달. 보름달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이게 보름달 위치. 여기 오면은 보름달이 뜨는 거거든요. 자, 보름달은 언제 관찰 가능하냐? 자, 어디 처음 찍어? 그냥 다짜고짜 찍어요. 낮 12시부터. 낮 12시에 보름달 어디 있어요? 지평선 밑에 있어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보일까? 떠야 보이지. 그지? 언제 뜨냐? 지구 자전시켜요. 지구 자전시켜가지고 언제 뜨냐면 저녁 6시에 봐봐. 동쪽 하늘에서 빼꼼 올라옵니다. 동쪽 하늘에서 빼꼼 올라옵니다. 보이나요? 동쪽 하늘에서 저녁 6시에 뜨는 저녁 6시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자마자 태양은 져버리니까 뜨자마자 보여요. 얘는 뜨자마자 보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름달을 자주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떠 있어. 저녁 6시에 떠서 밤 12시가 되면 정남쪽에 옵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아침 6시가 되어야지만 서쪽 하늘로 사라져요. 그럼 저녁 6시에 떴다가 아침 6시에 사라지니까 몇 시간 동안 관측 가능한 거야? 무려 12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옛날 사람이야. 상투 틀고 있어. 보름달이 떴어. 오늘 보름이네. 네, 보름인데 보름달이 정남쪽에 딱 걸려있어. 아유, 지금 12시가 다 됐네. 이거라니까? 달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시간도 알 수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보름달이 이렇게 떠가지고 보름달이
여기 동쪽 하늘로부터 45도 각도에 떠 있어. 동쪽 하늘 40, 이 정도 떠 있어. 도름달이 동쪽 하늘에서 45도 각도로 떠 있는데 몇 시야? 저녁 6시로부터 3시간 정도 지난 거지. 맞아? 9시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달이 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시간도 알 수 있다는 게 다 여기서 이 원리에서 각도를 가지고 다 알아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수결해진 분위기가 나오다. 네, 살짝 물어볼게요. 조금 알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어요. 진짜? 알 때까지 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하얀 달. 하얀 달은 얘 반대쪽으로 보이는 달이 하얀 달입니다. 하얀 달. 하얀을 좋아하네. 하얀 달. 하얀 달은 위치가 어디예요? 하얀 달. 여기 위치예요, 여기. 달이 공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달이 이 정도를 공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얀 달의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 거야. 하루 동안 하얀 달이기도 하고 보름달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얀 달이 보이는 날, 오늘은 하얀 달보다 조금 커진 날,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막 그러잖아. 그게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공전하면서 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맞춰. 그럼 한번 해봐. 하얀 달은 문제. 하얀 달은 몇 시에 관측이 가능할까요? 한번 해봐. 몇 시에 관측 가능할까? 한번 도전해봐. 잘 모르겠더라. 한번 돌려봐. 어떻게 보라는 거야? 도대체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 자기가 해보고 실패한 경험도 쌤이 해주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하얀 달은 몇 시에 관측 가능할까? 문제예요. 하얀 달 관측 가능 시간은 몇 시일까요? 답 나온 사람? 안 나왔어? 나왔어? 모르겠어? 이거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는 겁니다. 열심히들 따라해주고 있네요. 고마워요. 자,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어느 정도 해봤죠? 어떻게? 자, 아직 잘 모르겠죠?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이렇게 12시를 향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렇게 설치하는 거. 낮 12시. 설정, 낮 12시야. 낮 12시 하얀 달 어딘가 보니까 서쪽 하늘에 걸려있는 거 보여요? 낮 12시에 하얀 달이 서쪽 하늘에 걸려있어. 서쪽 하늘에 걸려있다는 건 지구가 자전을 하면 곧 그냥 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보일 수가 없죠.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언제 보여? 떠야 보이지, 그죠? 떠야 보이지. 언제 뜨냐? 쭉 따라가봐. 저녁 6시 아직 안 떠요. 밤 12시, 오케이. 밤 12시가 되니까 드디어 동쪽 하늘에서 올랑올랑 하면 되죠? 밤 12시에 뜨는 거야. 관측 가능한 시간, 밤 12시부터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때 뜨니까. 어느 쪽 하늘에서? 당연히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죠. 그럼 언제까지 떠 있느냐? 떠 있으라고. 언제까지 떠 있느냐? 하얀 달 언제까지 떠 있을 거야? 물어봤더니 이렇게 떠서 이게 몇 시죠? 아침 6시죠? 아침 6시에 정남쪽에 있는 거 보여요? 딱 남중하고 있는 모습이야. 토끼 입장에서 자기 머리 꼭대기 있으니까 남중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떠 있긴 떠 있는 거야. 하지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밤 12시에 떴다가 아침 6시에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관측 가능한 시간은 총 몇 시간? 6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최대 벌써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다니.
사실 달이 가장 어려워요. 달이 어느 쪽 하늘에서 몇 시에 뜨고 이때 어려운데 한 번만 이 기술을 연필 돌리기법이라는 기술인데 기술만 딱 습득해 놓으면 그림만 내가 툭툭툭툭 그리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몇 시에 뜨는지 아니면 몇 시인지. 나중에 어떤 레벨에 이르게 되면 엄마랑 밤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엄마 오늘 상현달이네. 음력 며칠인가 봐. 너 어떻게 알니? 음력도 알아 너? 음력 알아. 지금 각도를 보니까 지금 벌써 9시야? 응? 이런 거를 엄마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계도 없이 시간을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는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소개를 좀 먼저 했습니다. 됐죠? 어려웠어. 자, 이제 일식, 월식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거 연습해보고 문제 풀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문제 한번 도전해보고 문제가 전혀 안 풀리고 혹시 이게 아직 습득이 안 된 사람들은 좀 비워놓고 와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쌤이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때는 그거였구나라고 딱 깨닫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 가지지 말고요. 어려운 것들은 2번, 3번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합시다. 자, 얘가 바로 일식과 월식 그림입니다. 자, 설명을 하면은 얼마 전에 월식이 있었던 거 알아요? 얼마 전에? 봤어요? 엄청 큰 월식이 있었대요. 월식이 있었어요. 자, 일식이란 그럼 무엇이고 월식이란 무엇인지 그냥 설명할게. 잘 봐. 일식 이게 먹을 식자예요. 일을 먹는다. 뭔 소리죠? 일이 뭐죠? 해. 태양을 먹는 게 일식이에요. 낮에 내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뭔가가 와서 태양을 막 가려! 일식입니다. 누가 태양을 가릴까? 감히.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있는데 누가 감히 태양을 가려? 달이 돌면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은 태양 그리고 중간에 달이 껴서 태양을 가리는 거니까 태양, 달, 지구 순서로 배치되어 있을 때 일식이 벌어집니다. 태양, 달, 지구 순서예요. 달이 이렇게 껴드는 거죠. 껴들어서 내가 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태양, 달, 지구 순서로 있는 게 일식이라면 월식은 뭘 먹는 거야? 달을 먹는 거야. 달을. 누가 달을 먹을까? 태양이 달을 먹어? 태양이 움직여서 달을 왜 먹나요? 정확하게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먹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태양이 여기 딱 와서 지구에 그림자가 생기니까 그림자 안으로 달이 쏙 들어가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안에 쏙 들어가면 달은 안 보이게 돼요. 이래요? 달이 막 보이다가 지구 그림자 안으로 쓱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는 현상. 그게 바로 월식입니다. 월식. 그럼 순서가 어떻게 할까요? 태양, 지구, 달 순서여야 해요. 그래서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릴 수 있을 테니까. 자, 태양, 달, 지구면은 일식. 태양, 지구, 달이면 월식이 됩니다. 원리를 알면 이 순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알면은. 너무 간단한 건데, 자, 그럼 달이 그림자를 만들어서 지구에다가 넣어주면은 지구에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은 태양이 안 보이게 될 거 아니야? 자, 내가 지구에 있는데 달 그림자가 비쳐서 달 때문에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어. 그러면 달의 그림자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그다지 넓지 못합니다. 되게 좁아. 달이 조그마니까. 그래서 일식은 금방 지나가.
일식은 금방 지나가지만 월식은 지구 그림자가 달보다는 훨씬 넓죠. 훨씬 넓으니까 월식은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거야. 이건 뭔 차이다? 그림자의 크기 차이입니다. 그림자의 크기 차이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발생하는 월식은 좀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만 일식은 극히 짧은 시간에 훅 지나가 버려. 왜? 달의 그림자권에 있어야지만 월식이 보이니까 달의 그림자는 지구의 그림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물어본다면 그림자의 크기를 가지고 시간적인 차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태양, 달, 지구 순서니까 일식이야, 월식이야? 일식이네요, 일식. 달의 그림자가 져서 지구에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 A라는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고 B라는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C라는 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A, B, C 지역인데 잘 봐. 일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기일식, 두 번째가 부분일식.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게 개기일식이에요. 태양이 일부만 가려지고 지나가는 게 부분일식입니다. 옛날에 언제지?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제 아직 천체의 비밀이 잘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잠시 후에 하늘이 노하셔서 대낮인데 깜깜 태양이 없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천체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로 개기일식이 딱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막 엎드려가지고 울고 신이시여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개기일식이라는 건 대낮인데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지면 그 지역 일대는 깜깜해져. 완전 깜깜해져. 태양이 없으니까. 밤과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요 B라는 지역입니다. 봐봐. B라는 지역은 잘 봐. B는 지금 태양의 윗부분과 태양의 아랫부분을 바라본다고 상상해보세요. B는 태양의 위를 바라보려고 해도 달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여. 태양의 아래를 바라보려고 해도 달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여. 그래서 B라는 부분에서는 개기일식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B는 개기일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A하고 C는 어떠냐? 잘 봐. A는 나 태양의 윗부분 볼래? 보입니다. 보여요.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아랫부분을 보려고 그러면 달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아랫부분은 살짝 가려지지만 위는 그냥 보여. 이게 바로 부분일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구에 서 있는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중이야. 내 입장에서 완전히 그림자가 둘 다 위에서 오는 빛도 안 오고 아래에서 오는 빛도 안 오는 이 지역에서 지금 태양을 관찰하는 사람은 개기일식이 벌어지지만 여기 A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은 일부분은 보인단 말이에요. 태양의 일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부분일식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오는 빛과 아래에서 오는 빛이 둘 다 완벽하게 오지 않는 이 B라는 지역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본그림자 지역이다. 완전한 그림자. 본그림자가 들이오는 지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A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은 반은 오고 반은 안 오죠. 절반은 오고 절반은 안 와요. 빛이 가다가 통과 못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이게 그림자잖아. 빛이 오다가 쌤의 엄청 커다란 손과 만나서 지금 봐봐. 빛이 못 가고 있잖아, 뒤에. 이게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는 그래서 빛이 못 가면 무조건 그림자야. 태양의 위에서 오는 빛과 아래에서 오는 빛을 둘로 구분을 해. 위에서 오는 빛 또는 아래에서 오는 빛 중에서 하나라도 못 오면 그림자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A라는 지역 봐봐. A라는 지역 그래서 위에서 오는 빛은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에서 오는 빛이 도달을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림자 지역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만 못 오기 때문에 반그림자 지역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지. C는 어때요? C는 아래에서 오는 빛은 도달을 해요. 위에서 오는 빛이 달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C니까 여기도 반그림자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반그림자 지역과 본그림자 지역 모두 일식이 벌어지는 건 맞지만
본 그림자 지역은 개기 일식이 벌어지고 반 그림자 지역은 부분 일식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달이 여기 있어. 달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월식과는 전혀 무관하죠. 달이 여기 있어도 무관하죠. 일식과는 무관하죠. 자, 이제 월식을 설명을 할게요. 월식. 같은 그림으로 월식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월식은요. 태양, 지구, 달 순서죠. 태양, 지구, 달, 여기 보세요. 태양, 지구, 달이야. 지구의 그림자가 들이우는데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도 아래에서 오는 빛 때문에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요. 위에서 오는 빛 때문에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니까 지구의 그림자 영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구의 그림자 영역이 됩니다. 자, 지구의 그림자가 이만큼이 드리워지게 되는데 이 안에 쏙 들어오면 이 달은 A라는 달은 아래 태양빛도 안 보이고 위에 태양빛도 안 보이니까 얘는 빛을 받을 수가 없어. A라는 달은 전혀 태양빛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월식, 개기월식이 벌어지는 곳이 완벽하게 그림자권 안으로 싹 들어왔을 때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을 생각해봐.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은, 여기 봐봐. B라는 지역에, 만약 달이, B라는 지역, 여기에 달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달이. 여기서는 저 태양빛이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인다니까? 태양빛의 일부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야. 보이나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이 있으면 도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달은 완벽하게 안 보이지 않아요. 달은 태양빛을 일부라도 받으면 그걸 반사시켜서 보이거든요.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절대 월식은 안 일어납니다. 흐릿하긴 하지만 월식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여기 보면서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여기. 당연히 이 그림자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도 태양빛을 받아 안 받아?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기만 하면 달은 빛날 수밖에 없거든요. 달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월식은 일어나지 않아. 중요한 건 여기, 요 지역은 위쪽에서 오는 빛도 올 수 없고 아래에서 오는 빛도 올 수 없어. 지구가 이만하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영역이 훨씬 크죠. 요 영역에 딱 들어갔을 때만 월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아까 개기월식이라고 했는데 잘 봐.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기는 완벽하게 가려지는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달이 안 보이고 여기 아래는 어때요? 아래는 태양빛의 일부가 여기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보입니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건 뭐다? 위에는 안 보이고 아래 안 보이고 이게 바로 뭐야? 부분 월식이 되는 부분. 부분 월식. 그러니까 요 그림자, 본 그림자권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면 개기월식. 본 그림자에 걸치면 부분월식이야. 아까 일식하고 좀 달라. 일식은 본 그림자에 들어가면은 개기일식이었고 반 그림자에 들어가면은 부분일식이었잖아. 하지만 여기는 본 그림자에 완벽하게 들어가면은 개기월식인 건 맞아. 그리고 본 그림자에 걸쳐야 부분월식이 일어나. 여기 요 영역 아까 여기 반그림자 영역에 딱 들어가면 얘는 월식이다 월식이 아니다. 빛을 받을 수 있는데 빛을 받을 수 있고 위에서 오는 빛은 못 받지만 아래에서 오는 빛은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얘는 월식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달이 좀 흐릿하게 보이기는 해도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저는 부분 월식이 벌어지려면 본 그림자에 걸쳐야지 부분 월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좀 포인트로 알아주는데 처음 소개받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어려울 수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모든 전체적인 설명을 좀 했어요. 자, 좀 그러면
일식과 월식이 벌어지는 모습을 좀 볼게요. 자, 이게 일식의 모습입니다. 일식. 안 보이네. 진짜 하늘 같다. 흐릿하게 보이죠? 이게 오른쪽부터 살짝,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오른쪽부터 살짝 가려지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가려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일식. 태양이 오른쪽부터 가려지다가 다시 오른쪽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월식은 이쪽부터 시작인데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져. 왼쪽부터 점점 사라지다가 다시 왼쪽부터 보이는 모습이 월식입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없죠.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없는 이유는 또 다른 내용인데 완벽하게 월식이 딱 벌어지더라도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긴 보여요. 붉은색으로. 자, 그 이유는 빛의 굴절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붉은색이지만 이렇게 색깔이 완벽하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달이 완전히 가려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자, 우리 개념 확인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엠표 들고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라는 게 아까 쌤이 설명했던 이거 말하는 거야.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뭐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 오케이, 정답. 오, 잘했어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라고 씁니다. 이걸 호라 그래, 호. 혹시 아직 안 배운 사람 있을까봐 이걸 호라 그래요. 두 번째,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천체가 무슨 운동을 한다? 자전에 의한 건 하루 동안, 오케이. 하루 동안 도는 거니까 일주 운동 맞아요. 일주 운동을 하고요. 공전하기 때문에는 그렇죠. 연주 운동을 합니다. 연주 운동을 해요. 3번. 달이 공전하며 상대적인 위치가 변함으로 달에 뭐가 변한다? 이걸 위상이라 해요. 위치와 상태, 모양이 변하는 것을 위상이 변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4번은 쌤이 용어는 설명 안 했는데 일식은 언제 벌어진다? 이때가 일식이죠. 태양, 달, 지구. 그럼 달이 어떻게 보일까? 태양 때문에 달의 그림자 부분이 지구에서 관측되는 곳이지. 이때를 삭일 때라는 삭. 달이 삭 위치에 있어 라고 표현해요. 달이 삭 위치에 있을 때 일식이 벌어지고 이거는 달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름달 여기가 그림자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보름달의 위치죠. 보름달의 위치를 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망. 월식은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일어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나가는 바람에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구과학이라는 게 기초가 되게 중요하고 위치도 되게 헷갈리고 막 그래요. 자, 문제 최대한 풀어보고 잘 풀어보고 답도 맞춰보고요. 고민도 좀 해갖고 옵니다.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고 나가면서 하나씩 뽑아갑시다. 하나씩. 알겠어. 못 먹은 사람 위에서 하나씩 뽑아. 맛있게 먹어. 그냥 재미를 뽑는 거야. 아이 고생했어.